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 주세요. 오늘은 박효정님 사연인데요. 지훈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훈님이 여기 이제 친구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사연자님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훈님 연기 해보신 적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들어갈게요. 네. 진짜 한 번만 부탁할게. 그래도 안 돼. 왜 안 되는지 말해줘. 너 오빠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좀 해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아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친구가 소개팅 해달라는데 내가 반대하신 경험이 있으신 걸까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신 것 감정이입이 같아요. 됐나 봐요. 그럼 제가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6살 직장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 술 먹는다면서 저를 불러냈어요. 거기 갔는데 4명 중에 한 분이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대화도 잘 됐어요. 집에 와서도 자꾸 생각나서 다음날 친구한테 소개팅은 아니어도 그분한테 어떤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사연자님 친구가 어떤 이유를 대면서 안 될 것 같아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훈님이 생각에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친구라고 생각을 했을 때면 그 오빠가 좀 좋은 오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랑 안 맞을 것 같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별로기 때문에 네. 안 해주고 싶은 마음. 네. 맞죠? 네, 약간 내 친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이 오빠 뭐 예를 들면 소문이 안 좋다거나.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네. 그 술자리만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니까. 알 수 있으니까 네. 친구한테 넌지시 이렇게 안 돼.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뭔가 썸을 타고 있는 관계가 있거나. 네. 술 마실 때는 얘기 안 해도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가장 마지막에 그거 같아요. 지훈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오빠에 대한 호감이 있거나 네, 잘해보려고 이제 하는 경우. 내가 이미 그 오빠를 좋아하고 있거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세 번째 경우에서는 친구한테는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솔직하게 말해주죠. 네. 우리는 이 사연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굳이 내가 좋아하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그럼 또 사연 계속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인가 싶어 마음 접으려다가 딱 한 번만 연결시켜주면 좋겠어라고 다시 부탁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길래 카톡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불편한 듯한 말투로 답을 했어요. 이 상황이 부담스러워라. 저는 아니 내가 처음 부탁한 건데 그게 어려운지 차분하게 말했는데 친구는 한숨만 쉬었어요. 이유를 말해줬잖아 왜 그러는데 라면서 그 순간 괜히 말한 건가 싶어서 속상했어요. 일주일 동안 친구의 생각이 바뀔까 싶어서 기다렸지만 연락은 안 왔고 제가 친구 인스타를 통해서 그분이랑 팔로우를 했어요. 우리 이거 하나 알아고 가죠. 사연자님 친구가 안 해줬는데 사연자님이 직진을 해버렸어. 네. 인스타에 팔로우를 걸고 DM으로. 이런 상황이면 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떨 것 같아? 내가 친구 상황인 거죠. 나는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또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너무 좋아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라고? 이 친구가 왜 이러지?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게 진짜 안 되면 기다렸다가 나 인스타 팔로우는 할게 이렇게 먼저 물어본다거나
그냥 알고만 지낼게라면서 뭔가 그냥 DM만 보낼게라 그러면 이때 근데 이 친구가 화를 내면서 하지 마 그러면 진짜 발을 빼야 되는데 네, 그쵸. 먼저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 나서. 친구한테 들킨 거야. 그러니까 친구 입장에서도 불편한 티를 낸 거고. 그래서 저는 사연자님이 이 부분은 실수다. 내 마음이 좀 더 앞섰다. 분명히 친구도 어떤 못 말할 사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게 저 그때 술 같이 먹었는데 라며 인사 DM 또 남겼어요. 몇 시간 후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너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하는데 저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부탁한 건데 그렇게 힘들어라며 울먹거렸어요. 친구는 내가 연결해줘도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솔직히 말해준 거잖아. 자기를 믿고 기다리면 됐을 거라는데 제가 인스타 팔로우랑 DM 보낸 걸로 결국 크게 싸웠어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왠지 제가 외면당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네요. 정말 이게 친구의 배려였던 걸까요? 아니면 저의 행동이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게 친구의 배려가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사연자님 행동에 잘못된 거여서 질책을 해야 되는 건지. 지연님의 의견은 어때요? 저는 처음에는 친구분이 너무 예민하다. 약간 쌀쌀맞다. 네, 쌀쌀맞다. 친구 사이에 이렇게 막, 예민하게 할 필요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었을 때는 선을 넘어간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아마 지훈님이 생각이 조금씩은 네, 바뀌어간 바뀐 게 것 아닐까 같아요. 싶네요. 이유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기다렸으니까 또 사연자님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님은 그냥 술자리를 가서 괜찮은 사람이 있었고 그 괜찮은 사람을 한번 알고 지내고 싶거나 따로 만나고 싶은데 친구가 안 도와줘. 원래는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잘 도와줄 거라는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네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니까 지금 뭐 7, 8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당연히 부탁하면 내가 인스타 알려줄게 아니면 너한테 연락처 보내줄게 이러면 가장 좋은 건데 몇 가지 상황에서 이미 삐그덕 거렸어. 그러니까 사연자님 입장도 나도 오기가 생긴 거지. 나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주체하고 싶지 않다. 표현을 해야겠어 이런 거. 그래서 팔로우를 하면서 DM까지 보내버린 거야. 다만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가 이제 나한테 선을 넘는구나. 그러니까 이 팔로우를 한 걸 알고 나서 뭐 그 오빠한테 들었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었으니까 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화해도 감정적인 대화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봤었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판정은 안 하겠지만 네네. 조금 마음이 가는 건 제 입장에서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사연자님이 알게 되면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사연자님도 요 정도는 친구가 이해해 줄 거라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인스타로 팔로우 하거나 이런 거는 화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따로 만났다. 그쵸. 연락해서 따로 만났는데 뭐 사진이 스토리에 올라갔거나 이러면 이제 이 친구가 와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면서 이제 짖었듯이 이렇게 한 번은 친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면 정도는... 싸울 정도는 아닌데 네네. 서로가 서운한 감정이 터져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지훈님은 친한 친구가 소개팅을 부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담이 돼요? 아니면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그럼 지훈님은 소개팅 해줄 때 어떤 약간 나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리를 놔줘요? 일단 서로 좋아하는 이상향에 부합한가? 이거를 많이 봤었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 내 친구의 이상향에 대해서 네. 뭐 많이 들었고 네. 내가 해줄 사람도 좋아할 것 같아 하면 소개 받아볼래? 이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고 이제 사연자분처럼 친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저 친구 소개시켜줘 이렇게 해서 알았어 하고 해준 적도 있고. 그러면 내가 부탁한 적도 있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을 이제 내 친구의 지인을 보게 됐을 때. 아니요, 없어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둘 사이가 친하다고 해서 어떤 지인을 이제 소개해주면 잘 되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된 거잖아요.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된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남자친구는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일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아,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는 공감돼요, 네. 사실.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친구가 된 사람이 우리 둘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쓰니까 말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때부터 서로가 몰랐던 뭔가가 한도라가 확 열리거나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팅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해준다고 해도 바로 연결된 지인이 아니라 좀 더 넘어가서 친구한테 더 부탁해서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연자님 마음을 공감해야 되는 게 정중하게 그래도 나름 부탁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막대를 쓰거나 무조건 해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는 친구랑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됐는데 이 상처받는 기분이 진짜 속상하잖아. 친구랑 서운한 일 생기거나 안 맞을 때. 지훈님은 친구랑 이렇게 안 맞는 일 생기면 어때요? 아, 진짜 친한 친구, 뭐 8년지기라든지 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랑 다투거나 아니면 조금은 안 그러고 싶은데 쌓아두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약간 말을 아끼려고 안 한다든지 오히려 그냥 이거를 해결해서 말로 풀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아, 지금은 뭐 대화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서로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어느 순간 다시 풀렸어요. 여자분들은 동성 친구와 그렇게 좀 풀어가는 게 있나 보네. 그쵸, 이제 약간 둘 중에 한 명이 넌지시 툭, 음.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해? 너 오늘 뭐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그러니까 카페 아무 일 갈래? 없었다는 듯이 해줄 때 네, 풀리는 경우가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 안 좋았던 감정이라든지 좀 오해했었던 네, 상황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 그쵸. 거군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게 오해였고, 이런 거를 좀 음. 대화하는 편? 그러면 지은님은 친구의 부탁 중에 거절을 했던 적 있을까요? 뭐 소개팅 아니어도 거절했던 적. 뭐 돈을 빌려달라거나 아, 아니면 갑자기 여행을 가는데 하루 전에 말해준 거야. 아, 여행 네, 아니어도 뭐 어디 가자 그러는데 네, 아, 있어요. 언제 그랬어? 아, 이거는 이제 뭐 한 6월, 7월 6월 달쯤? 이제 휴가 계획 8월에 음.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미리 정하는 약속에 두려움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기간 안에만 약속을 정하는 편인데 너무 먼 네, 미래는 안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좀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은 이제 혹시 모르니까라는 음, 그런 것 때문에 좀 근데 그 친구는 또 직장인이어가지고 이게 저랑은 좀 스케줄 잡는 그 방식이 달라서 이해는 하는데 그때 이제 못 갔던 거절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도 이해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쵸, 이해해줬죠. 저는 이 사연에서 사연자님이 제일 답답한 거는 이 남자랑 연락이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친분을 쌓을 수가 없어. 친구랑 싸웠는데 또 연락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 그래도 할 거야 그러면 친구랑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좀 네. 궁금한 게, 이제 그 사연자분이 좋아하는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건가요? 이 이유는? 음.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었을까?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이 사연 안에서는 볼 수 없는데 네.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거를 돌려서 말한 맞아. 것 아, 같아요. 그쵸. 단면적인 이유를 뭘 말할까 하다가 원래는 음, 이런 이유를 얘기하면 대부분 음. 눈치를 채고 아, 아, 안 그러네요. 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보면 이런 술 모임은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에요. 음, 제가 상황이 다른 걸 하나 얘기하자면 뭔가 동호회를 해. 러닝 동호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오래 할 사이야. 그런 거면 괜찮은데 우리가 술 모임은 그날 한번 만나도 대화하고 까먹는 사람도 많거든요. 음, 그냥 진짜 재미로 한 거잖아. 근데 지속적인 무언가를 할 때 그럴 때는 다를 것 같아. 예를 들면 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내 친구 학교 음, 선배를 만났는데 어디 자리에서 뭐 결혼식이라든지 근데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음, 뭔가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근데 술은 먹었을 때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대화도 잘 됐을 수도 있지만 진짜 아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쵸. 누가 봐도. 다만 사연자님은 여기에다 의미 부여를 한 거고 친구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너 그냥 관계 끊어. 이렇게 좀 단호하게 나온 건데 이게 대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사연자님은 사연자님대로 서운했던 거고 친구는 이게 좀 당황하게 되면서 화를 내게 된 거고 저는 사연자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를 알고 나서 내가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네. 뭐 나 사과를 받고 싶거나 만나서 대화하면서 좀 풀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친구가 안 해준 이유를 단정 짓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이 남자가 나쁜 남자거나 아니면 뭐 양다리 하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는 진짜 매너 좋은데 진짜 연애할 때는 뭔가 땡땡땡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좀 이렇게 플러팅 할 때는 잘하지만 연애까지 가거나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좀 성향이 다른 사람 뭐 제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뭐 친구 나름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나누면 그래도 좀 풀릴까요? 진짜 솔직한 게 답일 것 같아요. 친구도 그냥 걱정이 됐다라는 내용을 좀 말을 해주고, 이제 너를 위해서라는 거다라는 얘기도 좀 하면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약간의 오해가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친구가 갑자기 밤에 연락 와서 아까는 미안했어 이러면 그쵸. 사연자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 미안하다 음. 그러면서 끝을 내야 돼. 그쵸. 이게 가장 해피엔딩. 네, 너무 해피엔딩. 두 번째는 친구가 며칠 동안 또 연락이 안 와. 뭐 한 2주 동안 또 연락이 안 와. 내가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는 친구 인스타 들어가서 그냥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뭐 댓글까지 달기는 좋은데요? 그러면 뭐 괜찮다. 스토리 같은 걸 눌러주다 보면 이 네, 친구가 하트. 뭔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싸운 게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왜 좋은 방법.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남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친구가 연락이 와서 사과까지는 안 해도 다시 대화하면서 우리 밥 먹자. 언제 시간 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그냥 포옹을 해야 돼요. 맞아요. 여기서 내가 감정을 쏟으면서 너 왜 지난번 안 해줬어? 그러고 또 친구도 나 해주기 싫었어 이러면 영영 싸우는 상황과 둘 사이는 가까워지지 않지만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법 고민 해결책 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재훈님이 한번 그 책을 열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서 먼저 사과하라 이런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먼저 밥 먹자고 연락을 취하라. 하거나 아니면 재훈님처럼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소처럼 네. 지내면서 우리 언제 봐 이렇게 말하면 친구도 눈치채고 그래 우리 토요일에 술 한번 먹자. 이게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는 좋은 결말. 용기를 내라 좋은데요. 그래서 용기 내셔서 잘 고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풀리시길 바랄게요.